2020년에는 대학 교수를 재직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직업이긴 하고요.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되면서, 아,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많은 정보들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사업의 파트너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이 사업의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도 있잖아요. 자영업. 그리고 또 사업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저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면 부자들은 다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자영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죠. 저는 열심히 살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알게 된 거는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 그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9시에 문을 열면 7시에 문을 연대요.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7시에 문 열고 이미 배달 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피에는 정말 부지런, 근면 성실이 DNA처럼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관찰을 하면 그걸 따라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거든요. 미국의 백만장자인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왜 부자가 아니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 될 시간이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은 안 되고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돈에 대한 개념.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네 개가 나옵니다. 돈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네 가지 단어인데요.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 자산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산?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 자동차, 난 집도 차도 없어. 내 튼튼한 몸이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부채라는 거는 뭐 어디서 빌려온 돈, 은행 대출금 이런 거를 우리가 부채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수입과 지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입은 돈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 나가는 거. 여기까지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산과 부채가 부자들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은 자산이라는 거는 수입을 만드는 모든 것이 자산이고요. 부채라는 것은 지출을 만드는 모든 것이 부채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에서 그거 그냥 사용하고 있을 때 거기서 수입이 생기나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사용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내고 또 만약에 은행에 대출받아서 산 집이면 은행 이자를 내잖아요. 다 지출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나의 자산이 아니고 나에게는 부채라는 거죠. 지출을 발생시키니까.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면 은행의 자산이죠. 은행의 자산. 은행에게는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산이고 지출이 만들어지는 것이 부채다.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거는 자산이 되겠지만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캠핑 가고 다 놀면서 지출만 발생되면 그거는 부채라는 거죠. 몸은 어떤가요? 몸도 건강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자산이 되겠죠.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비만 들면 내 몸이지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이라는 거죠. 수입보다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 바로 수입을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산은 지속적인 수입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들어오는 월급은 다 일시적인 수입이죠. 다니다가 안 다니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런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수입 원, 수입을 만드는 근원, 지속적인 수입. 내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계속 나오는 수입. 그 자산에 포커스되어 있는 게 부자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죠? 수입. 그냥 당장 들어오는 돈.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산에 관심이 있는 게 어,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장수 시대가 됐잖아요.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수입은 50대, 60대에 끊어지는데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80, 90. 거기다가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서 오래 살잖아요. 병원비가 계속 들면서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자들이 과연 무엇으로 부자 됐나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일 중에 어디에서 부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직장인 인플로이, 그다음에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 전문가도 이쪽에 속하죠. 네, 사업가 비즈니스, 투자가 인베스터. 근데 여기서 자영업하고 사업가가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영업은 내가 빠지면 돈이 안 돼. 사업은 내가 빠져도 돈 돼. 그게 사업가야. 그러니까 내가 작은 기업을 하나 하고 있어도 내가 빠지면 매출이 급감해. 그럼 그건 자영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자영업 직장인 전문가의 우리가 95% 인구가 일을 하거든요. 사업가 투자가에서 5%가 일을 해요. 그런데 과연 어디서 부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다 오른쪽 비즈니스맨 인베스터. 사업가 투자가에서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는 노동 수입이에요. 일을 할 때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이 안 나와요. 비즈니스맨 인베스터, 사업가 투자가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자산이 쌓이면 그 자산으로부터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인세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인세라는 게 왜 책을 한번 내고 음원을 한번 내면은 그 음원이,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세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 있는 게 부자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인 자영업을 일해서 그쪽에서 일하지 사업가 투자가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직장인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정말. 평생 일할 수 있다면 직장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평생 일할 수는 없다. 내가 회사에 막 내 뼈를 묻고 싶어. 그럼 회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어? 우리가 왜 네 뼈를 추려야 돼? 그냥 알아서 가져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영업 전문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자영업은 내가 잘 되면 옆에 더 큰 거 생겨요. 전문가? 저희 남편이 전문가거든요. 저희 남편이 서울의대를 나온 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죠. 잘 되는데 코로나 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코로나 때 정말 그때 병원 아무도 안 오잖아요.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요. 메르스 때도 남편이 메르스 때 막 그때는 진짜 의사들 치명률도 높았어요. 그 메르스는 코로나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닫으면 안 된대요. 닫으면은 저 병원이 메르스 병원이어서 문을 닫았나 보다 이렇게 의심을 사게 되면서 메르스가 끝나도 환자들이 오지 않는데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라는 거는 자기가 일 안 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월급이 되게 높으신 분, 억대 연봉자나 의사 이런 분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똑같아요. 일 안 하면 돈 안 나오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대학 교수였으니까 제가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교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였는데, 우리 둘 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월급도 괜찮고, 뭐,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아메이에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둘 다 일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사업 투자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근데 왜 우리가 사업 투자를 못하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사람은 사업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아주 그냥 우리는 막 통이 작아요. 저는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하는 거. 거기에 방시혁 그 BTS 방시혁 BTS 의장님이죠. BTS 의장님이 나왔는데 방시혁 의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BTS를 못 만들 뻔했대요. BTS를 만들려고 할 때 빚이 이미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 많은 빚을 가지고 도저히 이제 하기가 힘들어서 BTS를 제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그거 빚 어차피 너 못 갚지 않아? 이러면서 그 빚 100억 넘는 거 어떻게 갚아? 못 갚으니까 그냥 빚 더 내가지고 그냥 BTS 만들어 이랬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억이나 뭐 150억이나 뭐 어차피 못 갚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BTS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사업가의 마인드는 다르구나.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100억 빚 있으면은 저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빚이 만약에 내가 100억이면은 저는 숨도 못 쉴 것 같거든요. 근데 100억 빚이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하는 스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하면은 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업가가 돈을 버는 건 알아. 그러나 우린 그런 배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짱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정말 안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 일단 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만두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겸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직장 다니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저 진짜 답답한 게 회사에서 겸업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 법적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 직원이 겸업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회사 사장님 말을 듣고 사업을 안 해요? 회사 사장님이 평생 직업으로 보장해 주나요?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사업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게 없어도 배워가면서 할 수 있고 돈이 투자되지 않아요. 막 몇십억씩 빚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활비, 그냥 생활하는 거, 생활용품, 그것만 쓸 수 있는, 우리 생활용품 다 쓰잖아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에서 반드시 사업가 투자 가액을 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기회는 완벽한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업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여러분 다 아시죠? 카카오, 쿠팡, 이런 게 플랫폼이죠. 제가 카카오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로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가니까 거기서 이제 누가 돈을 벌었냐면 카카오 택시, 기사님도 돈을 벌었고 카카오도 돈을 벌었죠. 나는 돈을 썼어요. 나는 그냥 유저니까. 나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택시가 많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카카오가 많이 벌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법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 플랫폼이잖아요.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가진 호텔이. 그런데도 힐튼 호텔보다 매출이 높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면은 큰 돈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이 플랫폼, 그 서버, 그거 운영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 온라인 서버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서버 같은 건 다 관리를 해주면서 당신이 플랫폼을 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쿠팡이 되는 건데, 내가 카카오가 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보고 해야 될 일이거죠. 좀 감이 안 오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1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우리에게 뭘 해주죠? 3포인트를 줍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 포인트라는 거는 이마트에서 써야 되는 거고 홈플러스에서 받았으면 홈플러스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플랫폼 쇼핑 앱에서 6만 원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다. 그럼 6만 원이 캐시백이에요. 캐시백. 그러니까 쿠폰이 아니고 캐시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6만 원 딴 걸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큰 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플랫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마트라는 플랫폼을 소개했어요. 100만 원씩 내 친구 10명이 가서 썼어요.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10명이 가서 100만 원씩 써서 이마트에다가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줬어요. 자, 이마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죠? 그냥 1000포인트씩 주고 끝난 거예요. 내가 이마트라는 플랫폼을 아무리 소개해도 운영권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용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플랫폼 쇼핑 앱을 소개하면 친구들이 100만 원씩 샀어. 그럼 6만 원씩 캐시백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죠. 그런데 나에게는 운영자로서 15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추가로 생깁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럼 15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매달 나온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나한테 매달 같은 날짜에 150에서 200 또는 300만 원 딱딱 들어와 봐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큰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약간만 돈이 있어도 행복해요. 그것도 내 돈. 아무도 모르는 내 돈. 정말 저렇게 150에서 300만 원이 내 통장에 딱딱딱딱 들어온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너무 행복하죠. 그냥 기본적인 나의 직장 수입에다가 플러스 알파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너무 쉬워서 사실 너무나 이게 대단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 정도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아니, 이마트 홈플러스도 우리들한테 운영권도 안 주고 우리한테 줄 돈이 없는데 플랫폼 쇼핑앱에서 무슨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어디서 돈을 주는 거야? 그 물건 가격 비싸게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하죠. 그러나 이 돈은 유통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입니다. 저 돈은.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요. 옛날처럼 물건이 없는 시절이 아니라 물건이 넘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뭐 살만한 곳에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제 광고 유통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200원이고 소비자들을 모셔오는데 드는 돈이 800원이에요. 저 돈이 크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통판 도매 소매로 안 하고 할인점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고 있죠. 저기 가면 좀 싸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저기 싸게 주는 게 마케팅 비용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싸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업은 공장에서 광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구매죠. 직접 구매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차피 그냥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게 주는 저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 쓰지 않을까요? 어차피 같은 물건이면 더 싸고 더 편리하게 사는데 돈까지 준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앞으로 이것은 그 모든 유통이 완벽하게 단축된 최후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최후의 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이 진화되어 온 것이고 지금 온라인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온라인이 없을 때도 이게 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파급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너무나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홈쇼핑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할인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큰 캐시백이 온다. 나에게 사업의 기회가 온다. 사업이라는 거죠.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은 팀이 있고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내가 빠져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수입원,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있다. 네. 정말 그 내가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회사예요. 나에게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그 파트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내가 어떤 플랫폼을 소개하면 그 플랫폼이 영원히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나한테 정말 주겠다는 캐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제품이 좋아야죠. 거기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좋아야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한테도 다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 이런 걸 단축해서 소비자에게 주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물건을 우리에게 주는 회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준에 부합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amazon.co.kr.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 사이트를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때 나에게 사업의 기회, 사업으로서의 큰 기회가 오는 겁니다. 미국 본사는 아메이닷컴이고요. 이 아메이는 건강과 미용이 강해요. 이 건강과 미용이 강하다는 건 뭐죠?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잘 될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기업이 다 미래 산업하면 오래 사니까 건강하고 미용이잖아요. 거기에 엄청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막 뜨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좋은 거, 이 기업은 태생부터가 ESG 기업입니다. 요즘 ESG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E는 environment의 E를 딴 거고, S는 social의 S를 딴 거고, G는 governance의 G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사회에 기여를 하는 기업, 경영, 지배구조니까 경영을 건전하게 하는 기업. 그 기업이 평생 가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기업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제품을 잘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 기업이 착해야 좋아하더라. 그 기업이 그래야 오래 가더라. 근데 이 기업은 태생부터가 ESG 기업입니다. 아메이 너무 사랑하는 회사예요. 공장이 있어요.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아메이 공장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친환경 기업이에요. 애초부터 그랬어요. 1959년, 정말 옛날이죠. 1959년이면 언제야? 막 60년 전, 그 이죠. 60몇 년 전부터, 그때부터 친환경 세제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1989년에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어요. 이 기업은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1989년 우리나라에서 환경 얘기도 없던 때예요. 그때 이미 환경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그리고 일단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부터가 사회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다가 경영이 너무 투명하고 잘 되는 기업. 이 회사는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1934년에 시작된 뉴트릴라이트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세계 판매 1위의 비타민 회사죠. 그리고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있고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라는 제주도 같은 섬도 가지고 있고요. 전용 비행기 요트도 있고 NBA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가 창업자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자가 NBA 올란도 매직 구단주였어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 모든 걸 봤을 때 너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너무 대단한 기업. 그리고 어떤 기업이 벌써 이렇게 60년 이상 지속이 됐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절대적으로 이 오래되는 기업이 드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품이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모두 다 맞췄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경영이 정말 착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네 분이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데이벤 앤델 리치 디보스. 이 두 분이 창업을 공동으로 하셨어요. 친구분인데 두 분이 같이 동업을 하셔서 아메이를 창업하셨고 이 두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요. 아드님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동업을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도 놀랍죠. 아드님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고 지금은 밀란드 판트라는 전문 CEO 경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이념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은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대리점권을 갖고 싶습니다 하면은 보증금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아메이가 뭐 정관장처럼 뭐, 이니스프리처럼 내가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대리점 여셔야 되니까 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돈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돈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사업의 기회라는 거죠. 사업의 기회. 그리고 정관장, 이니스피리 이런 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영업이죠. 그건 자영업. 당신도 해봐라고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게 사업이지 자기가 점포 여는 거는 그건 자영업이에요. 그 점포를 당신도 해보세요라고 점포권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사업이거든요. 아메이는 우리가 또 전달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당신도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업 이념이 너무나 독창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일찍 전달받았어요. 제가 90년대 중반. 한국 아메이가 91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91년에 시작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메이를 제품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처음 알게 된 거는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이제 일을 할 때였죠. 시간 강의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를 오후에 일 끝나고 이제 애를 데리러 이제 친정에 갔는데 우리 친정 이모 고모 다 한 동네 살면서 우리 애를 봐주셨거든요. 근데 가니까 친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이모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으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의 사촌 여동생이 이제 아메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정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언니 내가 그거 제품 보니까 10,000원짜리 넘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팔아도 남지도 않겠더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팔아도 남지도 않는데요. 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유 걔가 빨리 그만둬야 될 텐데 큰일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이모가 언니 그건 그만둘 수밖에 없어. 왜냐면 팔아도 남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진짜 이모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같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아, 이모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걔가 왜 또 아메이를 한다고 그러지?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저도 그냥 뭐 생각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끌려가면서 그냥. 그랬는데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많이 놀러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아메이를 하는데 나한테 온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얘가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러 오는 건가? 아, 나 아메이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끌어들여지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막, 긴장을 빡 하고 있었죠. 내 동생이 왔어요. 띵동띵동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비닐봉지에 아메이 세제, 아메이 로션, 아메이 비타민 이런 걸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우리 집 식탁에다 탁 놓더라고요. 아, 저걸 나한테 팔려고 왔는데, 내가 저거 사주는 걸로 끝나야 될 텐데, 제가 나를 아메이 끌어들이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아, 드디어 끌어들이는구나. 이제 막 겁이 잔뜩 먹는데,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메이를 알아보러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 진짜 충격적인데, 여러분, 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까지 가서 알아본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알아보면 되지만, 어쨌든 그분이 미국에 가서 아메이를 알아봤는데, 아메이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대학 교수 수입보다 아메이 수입이 크대요. 그리고 의사도 많이 하고, 교수도 많이 하고, 뭐 아메이가 너무너무 대단하대요. 내가, 나를 또 끌어들이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근데 나 아메이 못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하하하하하 막 우리 동생 굉장히 밝고 명랑하거든요.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언니 같은 사람은 아메이 못해. 언니가 무슨 아메이를 해. 언니는 그냥 공부나 하면 되고 언니는 아메이 제품만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나 제품만 쓰면 돼? 막 드디어 끌어들이는 걸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 나 살게. 이거 얼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메이 제품이 그 당시엔 다 저렴했어요. 지금은 뭐 청정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 제품이 쌌고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고 아무튼 제품이 쌌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제품을 주면서 언니 이거 아메이 제품은 그냥 쓰면 안 되고 공부하면서 써야 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아메이 세제는 세제 가루가 남지를 않는데요. 옷감에. 딱 한 번만 헹궈도 세제 가루가 딱 씻겨 나가면서 옷 솔기에 세제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을 만드는데 아메이 세제는 그런 게 없대요. 아, 그래, 알았어. 또 로션은 발 뒤꿈치에다가 바르면은 발 뒤꿈치 갈라진 게 딱딱 붙는 거죠.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 절대로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비타민은 성부가 의사라서 제약회사에서 공짜로 오는 게 많은데 그냥 비타민을 뺄까? 안 된대. 비타민은 그 제약회사 비타민은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화학적으로. 근데 아메이 비타민은 채소나 과일을 딱 이렇게 갈아서 뭉쳐서 만들어 놓은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대. 언니, 석유를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먹어? 내가,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그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떠났죠. 근데 제가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정말 동생 말한 대로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제품이 좋구나. 제가 느꼈고, 다시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나 떨어지면 뭐 그거 갖다 줄래 이러긴 미안하니까 그럼 여러 개 떨어질 때 주문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좀 기다렸다가 몇 달 후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 그거 제품 다시 사고 싶은데 갖다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나 아메이 그만뒀어. 그냥 언니 알아서 딴 거서 딱 전화 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메이를 그만뒀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동생은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부잣집에 시집 갔고 얼굴도 예쁘고 저렇게 만능인 정말 저렇게 대단한 아이가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다. 부산의 그 경영학과 교수님처럼 사업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제품 몇 개 팔다가 끝나는 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메이 제품이 너무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백화점이며 미제 물건 파는 데도 막 갔죠. 미제니까. 그때 이렇게 아파트 상가에 미제 물건 파는 데가 있었어요. 수입 코너. 거기 가가지고 그 아메이 있나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아메이 없는데? 그랬어요. 아, 미제인데 왜 없어요?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다른 걸로 쓰다가 다른 거 쓰니까 아메이가 너무 좋다는 걸 다시 더 느끼겠는 거예요. 진짜 아메이 제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파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이에 전화를 했어요. 아메이에 전화를 해서 세제통 뒤에 있는 아메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아메이 제품 사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메이 회원이 돼야지만 살 수 있대요.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되잖아요. 근데 90년대 중반에는 어떤 사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회원 신청서를 쓰고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의 회원번호를 갖다 주면 내가 그 회원번호를 가지고 전화 주문하면 된대요. 옛날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메이 제품, 그럼 마트에다 갖다 놓으면 쉽게 쓰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근데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이모, 우리 엄마 다 아메이 제품 매니아가 됐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모는 특히 아메이 오메가3를 먹으니까 그걸 먹고 너무 효과를 보신 거예요. 아메이 오메가3를 먹었는데 무릎 관절 아픈 것이 딱 낫더래요. 막 약 같더래요. 진짜 너무 효과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사고 싶은데 딸이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모 그거 사 먹으려면은 모르는 사람 만나서 회원가입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알았다. 내가 가입하마. 너는 젊었으니까 하지 마. 나는 늙었으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 내가 할게. 막.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게 우리가 정말 한심했던 게 고정관념이 막 아메이는 막 끌어들여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회사가 이상하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가입하면 막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모가 회원가입을 했고 저는 우리 이모와 함께 제품을 오랫동안 같이 구매하는 그런 회원, 회원 아닌 소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니아 소비자였던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아메이가 마트에다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였다가 다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고 있다가 저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동료 교사를 제가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교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사로 같이 있었던 분.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남편 따라 남편이 캐나다 주재원으로 가면서 캐나다 갔다가 오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출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또 대학으로 옮긴 상태였었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선생님하고 저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요즘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친구예요. 왜냐면 너무 성향이 비슷해요. 막 지적인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들 있잖아요. 어우, 누가 옷을 사요? 책을 사야지. 누가 공연을 보러 가요? 강연을 들어야지. 막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저보고 그 선생님 좋은 강연이 있는데 들으러 가재요. 그러니까, 얘 어떤 강연이죠? 그랬더니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의래요. 그래서, 나는 뭐 대학교 특강인가 보구나. 그러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였죠. 갔는데 아메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 선생님 저 아메이 다 알아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 선생님이
아, 고 선생님 왔는데 그냥 톡 가지 뭘 또 그냥 한다 그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또 그냥 갈 건 없지. 그래서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는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업 이념이기 때문에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다. 마트를 연다. 대리점을 그런 식으로 연다 하면 마트를 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만 아메이를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창업자들은 돈 없는 그 누구도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트에 안 갖다 놓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것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권 선생님으로부터 이 두 권의 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이벤 앤델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창업자들이 쓴 책이죠.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특히 이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 보통은 남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나한테 돈 주기 바라고. 자식이 의대 가가지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 주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이 유산 많이 남겨줘서 나한테 돈 주기 바라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남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내가 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남편 퇴직할 때 힘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모 되고 싶어.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좀 두둑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도구가 없잖아요. 그 도구가 없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도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는 거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리치 디보스 사장님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거라면 나도 진짜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됐죠. 그리고 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이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부자, 어떤 부자냐면 돈이 많으면서 착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부자를 찾아서 특별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그때 바로 아메이 사장 회장님이 선정이 돼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억만장자도 돼야 되고 또 착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기부 순위 20위에 주셨고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도시 전체에 기부를 했죠. 개인 기부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하셨고요. 스티브 앤델 아메이 회장님 미 상공회에서 의장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제이벤 앤델 창업자가 한 번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한 것도 최초였고 한 사람이 두 번 한 것도 최초래요. 미 상공회의소 191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내 상공 산업 관련 협회예요. GM, 보잉, 퀄컴 등 300만 개 기업의 대표입니다. 미국 모든 기업의 대표.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에요. 아메이 회장님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아메이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래서 미상공에서 의장의 모습으로 우리 그 대통령들과 예방하는 모습이고 아메이는 5A1의 신용등급입니다. 10년 이내 도산 확률이 1% 미만이다.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이트, 이런 앱, 이 앱 운영하는 데만 한 달에 2억씩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앱, 이런 사이트 우리에게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거기다가 제품 너무 좋아요. 아메이 제품 10명한테 얘기하면 11명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죠. 왜? 연구 개발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세계 75개국에 연구 개발 실험실이 있고 1,100개 이상의 특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 보증 제도를 합니다. 만족 보증제 뭐죠? 쓰던 제품들도 90일 이내에 50%만 남아있으면 전액 환불해 주잖아요. 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세제 소비자 만족도 1위, 화장품, 백화점에 없는데도 세계 탑5 스킨케어 브랜드잖아요. 원포원이라고 이거는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 우리에게 다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 아메리카 직접 만든 제품들 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거는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제품. 솔직히 뭐 친구들한테 추천해도 친구들이 반품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반품 회사가 다 받아주니까. 나 화장품 샀는데 선물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반품하고 싶어. 반품되죠? 나 비타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우리 축구협회에서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호나우두뉴가 먹는다 해서 먹었는데 조기축구 나가서 골 넣었는데 골이 안 들어가. 나 반품하고 싶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다 반품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잖아. 전 세계 다 나가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사업을 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됐냐?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다 얻는 거예요. 얼마를 벌고 싶은가요? 얼마를? 나는 100만 원이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300만 원이 추가 수입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1000만 원이 추가 수입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1억이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원하든 수입의 끝없이 계속 그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가 소비자망을 딱 만들어 놓으면, 네트워크를 딱 구축해 놓으면 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나와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가운데서 일시적인 수입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 네트워크가 단단해지면은 굉장히 지속적인 수입이 나옵니다. 자산이 구축되는 거예요. 자산. 어마어마한 자산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심심할까봐 여행도 보내줍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대단해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정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하나 만들고 그거 우리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도 되거든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아, 제 소름이 돋네요. 아, 내 소름이 돋아. 대단한. 뭐 하는 거는 간단하죠.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아메이에서 사면 돼요. 없으면은 딴 데서 사더라도. 그리고 그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아메이 제품이 좋더라. 아메이가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 만나는 거. 우리 다 배워요. 나가니까 사람들이 좋더라. 나는 이거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 줄 알 텐데, 우리 처음에 운전할 때 어땠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 운전하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익숙해지기 전까지만 어려워요. 뭐든지 쉬워지기 전까지만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 줌 이거 시작할 때, 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다들 어리버리했는데 좀 몇 번 해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예요. 아메이도 처음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가 우리 이 그룹의 미팅에 이런 걸 우리가 미팅이라고 그래요. 이런 줌 미팅이나 이런 거에 꾸준히 들어오면서 또 나에게 알려준 사람과 꾸준히 배우면서 꾸준히 배워가고 내가 자신감이 쌓이다 보면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금방. 어차피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자, 그러면 수입의 원리,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휴지며, 세제며, 뭐, 김치며, 뭐, 청정이며, 정수기며, 이런 거를 우리가 화장품, 비타민 이런 걸 다 생활 필수품이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아무 데서나 샀죠. 뭐, 쿠팡에서도 사고, 이마트에서도 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면은 다 내가 지출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메이에서 사자는 거죠. 아메이에서. 전화 주문하시든지, 핸드폰으로 주문하시든지, 매장에 가서 사시든지.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신기하게 내가 돈을 썼잖아요? 그런데 내 매출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구입한 제품에 모두 PB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쭉 합산을 해서 캐시백 요율에 따라서 나한테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같이 지출로 되는 것보다 매출로 되는 게 좋잖아요. 같이 어차피 물건 쓴 건데. 마트에서는 0.6% 포인트 적립이지만 아메이에서는 돈으로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또 요즘은 포인트도 줘요. 쿠폰. 그 이마트에서 주는 쿠폰처럼 우리도 쿠폰도 받아요. 포인트도 적립이 되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수입의 원리를 또 구체적으로 볼게요. 한 달에 총 구매 금액이 한 달 기준이에요. 20만 포인트 이상일 때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럼 20만 포인트라는 거는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의 구매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느냐? 보통 내가 35만 원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 서너 사람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 35만 원 정도로 쓸 수 있겠죠? 한 달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35만 원 충분히 씁니다만은 뭐 어떤 분들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쓰면 20만 포인트는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아, 20만 포인트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메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돈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 달에 내가 한 3만 원 그 정도 제품을 사서 7만 PB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입은 발생이 없어요. 캐시백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쓰겠다 하면 포인트는 받아요. 포인트는 받습니다. 무료 택배 받고 반품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포인트도 굉장히 커요. 이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쓰면은 한 1년 정도 그렇게 쓰시게 되면은 15,000원짜리 쿠폰이 오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이것도 일반 마트보다는 150배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7만 PB를 썼는데 이번 달에 친구들 3명에게 아메이를 전달을 한 거예요. A가 5만, B가 5만, C가 3만을 썼어요. 그러면 A, B, C는 2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캐시백을 못 받겠죠. 하지만 나는 이걸 합산을 해줍니다. 합산을 해주면서 20만 PB가 됐고 3% 6천 원이라는 수입이 10월 달에 이 매출이 일어나면 11월 14일에 11월에 이 매출이 들어왔으면 12월 14일에 이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BB로 환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BB 환산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돈을 더 줘. 그래서 지금 1.73배를 줍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의 합산. 노력이 합산되는 것이 부자 수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노력만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직장 다니면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받아. 자영업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받아.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산이 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 합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24시간 일을 한다. 그 삼성의 직원 10만 명, 24시간 일한다. 그럼 그분은 24시간 곱하기 10만의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의 합산으로 사는 것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력의 합산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노력의 합산을 해가지고 살았으면 전교 1등 했죠. 여기서 50점, 저기서 30점, 응? 국어 뭐 100점, 또 내가 뭐 수학 한 10점 받고 친구 거 20점, 30점 모으면 다 100점, 올백이지 뭐. 그러니까 노력이 합산이 되면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노력 합산 없이 살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내가 되게 능력이 있어도 나이 들면 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그럼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노력의 합산.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유, 고현희 씨 좋겠어요. 뭐, 합산 많이 하세요. 나는 고현희 씨 밑에 깔리고, 합산되는 거지, 나는. 본인 합산하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메이가 91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요. 노력을. 한번 볼게요. 이 분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겠습니다. S라는 분이 있고 나에게 전달을 했어요. 내가 AB에게 전달했습니다. 다 각각 20만 PB씩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금방 생각할 때는 S가 합산이면 매출이 80이고 나는 합산이면 매출이 60이니까 S가 수입이 제일 크겠구나. S가 회원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S는 80만이면 6%, 48,000원. 근데 저게 이제 S가 예를 들어 청정기도 사고 정수기도 사고 그래서 자기 혼자 80만을 했어. 그러면 저거 혼자 가지면 되는데 저 80은 S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S와 나, AB 4명이 했거든요. 저 48,000원은 4명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나 60만이죠? 합산을 하니까 6% 36,000원. 저 60만을 내가 뭐 정수기 사가지고 나 혼자 60만 했으면 36,000원 나 혼자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AB 3명이 36,000원을 그렇죠. 3명이 60만을 했기 때문에 36,000원을 3명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럼 S가 얼마 갔는지 쉽죠? 4명이 48,000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3명이 36,000원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빼주고 나머지를 받으면 돼요. 비비환산에서 한 2만 원 받는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저걸 혼자 갖는 게 아니고 A에게 지급되는 만 원, B에게 지급되는 만 원 이렇게 다 빼주고 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가 나보다 먼저 했지만
내 수입이 S의 수입보다 2배죠. S 2만 원, 나 4만 원, AB 만 원만. 이게 왜 그렇죠? 아메리가 봤을 때 이 전체 80만 원 매출에서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했죠. S는 나 한 명에게 얘기했는데 나는 AP 2명에게 얘기했잖아요. S가 나한테 한 번 전화할 때 나는 AP 2명에게 문자 보냈고 S가 나한테 한 번 얘기할 때 나는 AP 2명에게 2번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내가 제일 많이 해서 나의 수입이 제일 크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수입이 큽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돼요. 오늘 시작하신 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수입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친구한테 내가 아메이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늦게 아메이를 해가지고 나보다 수입이 적어. 그러면 우리가 양심상 그거 얘기 못하죠.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하면 나보다 수입이 커져.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다. 자,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썼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전달을 했어요. A, B, C, D, E한테 전달을 했는데 A는 나도 해볼게 하면서 그룹이 커져가지고 400만 원 매출이 나왔고 B도 나도 해볼게 하면서 그룹 매출이 커져서 300만 원 매출이 됐고 C도 나도 해볼게 해서 200이 됐고 D도 나도 해볼게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100만이 됐어요. E는 너 되면 될게 그러고 안 하고 있으면서 나만 보고 있고 이랬는데 이제 나는 이번 달에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전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매출은 1000만이 됐죠. 이럴 때 돈이 나오느냐? 나온다. 나의 노력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누적이 됩니다. 1000만이면 29%, 210만 원이죠? 거기서 400만, A 그룹에게 400만, 15% 60만 원의 보너스가 나눠 가지게 될 거고요. B는 300만, 12% 36만 원을 나눠 갖게 될 거고요. C그룹은 200만 9% 18만 원을 나눠 갖게 될 거고요. D그룹은 100만 6% 6만 원을 나눠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210만 원에서 A, B, C, D 그룹에 지급된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을 다 더해서 120만 원. 저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DB 환산하면 15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100만 원 정도 내가 또 이렇게 나의 사이드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또 퍼포먼스 플러스라 그래서 2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뭐 브론즈 빌더 이런 또 보상이 있죠. 그러니까 더 수입은 더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 너무 좋은 게 내가 노력한 게 누적된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을 때도 나에게 수입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속도 되거든요.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내 자식에게 이게 수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근데 모든 다단계들이 아메이 빼고는요, 다 의무 판매 규정이 있어요. 당신 얼마 팔아라, 얼마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요. 아메이만 그런 게 없어요. 아메이가 법적으로는 다단계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단계 하면은 막 억지로 물건 팔아야 되고, 막 물건 사야 되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규정은 아메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 한다 하면 무조건 아메이만 해야 돼요. 딴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품이 얼마나 좋아요, 아메이가. 아메이는 진짜 너무나 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룹 더 키워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월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320, 320, 320, 320, 쭉, 한 7그룹 만들고 내가 또 소비자 그룹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됐어요. 매출이 2,580만 PB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수입이 한 900만 원, 이제 700만 원 정도 나와요. 709만 원. 근데 이 709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승. 여러분 700만 원이면은 삼성전자에서 차장급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차장 이상도 한 연봉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세금 내면은 그분들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받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루비를 하면. 근데 너무 좋은 게 삼성전자 그분은 퇴직하면은 수입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에요. 이 정도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고. 너무 대단해요. 매달 평생 증가.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 그만두고 아메이 한 거예요. 대학 교수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아니잖아요. 이걸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인데.
아메이 제품 생활필수품이잖아요. 코로나 때도 다 쓰잖아요. 코로나 때 아메이 더 팔렸죠? 비타민 다 먹어가지고. 경기 영향 안 받고. 회원 증가하죠. 여기 계신 사업가들이 나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소비자도 자기가 좋으니까 전달하는 거고. 제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번 달에 뭐 카카오 쿠키도 나오고 또 뭐 엔자임 바이옴도 나오고 뭐 신제품들이 새로 계속 나와요.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럼 매출도 늘어나게 돼 있죠. 나의 경험도 축적이 되고 이러면서 이 수입은 계속 매달 평상시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아메이 연수입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싱글이셔가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오빠가 상속을 받았어요. 오빠가 15년간 상속받은 상속 명세서, 그러니까 그 수입 명세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5년간 1억일 때 돌아가셨으니까 15년간 받았으면 15억을 받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다 15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메이 수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네트워크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멸이다. 내가 한번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영원하다. 진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ABO는 죽어서 회원번호를 남기고 대단하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거,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죠. 함께 성공하는 거잖아요. SP, 천만 매출 1년에 한 번, GP, 천만 매출 1년에 3번, PT, 천만 매출 1년에 6번, 파운드 스플래팅 정도 되면 연수입이 한 지금 4천 단위야. 5천만 원 되면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되고 본사에서 직접 정보 받고 2박 3일 호텔 세미나 이것도 좋고 부부 동반 5박 6일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이 여행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때 여행 갔을 때 제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아마도 그 여성분이 아메이를 했고 남편이 계속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그 여성 사업가께서 오빠에게 호통을 치고 계시죠. 남편분. 오빠, 그거 아메이 밥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그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숟가락을 어떻게 들 수 있어? 내가 아메이 제품 산다고 신용카드 뽀갠다고 나한테 협박했었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강하게 잘 크셨죠? 여행까지 오셨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여행이거든요. 그런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루비 2천만, 사파이어는 두 그룹을 성공시킨 거예요. 어, 나하고 같이 하는 두 명의 성공자가 나오고, 에메랄드 세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섯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섯,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리치리보스 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한테, 저 사람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 뭐 어떻게? 옷을 주고, 빵을 주고, 그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메이다. 다이아몬드, 그렇게 6그룹 이상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해외여행 두세 번 가시고,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죠. 수석. 근데 6그룹인데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더 탄탄하게 만들면 2, 3억의 수입. 근데 이제 수입이 끝이 없어요. 많이 알려줄수록 탄탄하게 만들수록 이 수입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을 도와줄수록 큰 성공이 오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 가운데 계시는, 사진의 가운데 계시는 김종규 사장님이십니다. 김종규 사장님이 10억 이상의 수입으로 1인 CEO다 해서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지의 스토리로 다뤄진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 김종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고 내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그걸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 우연히 찾아왔던 아메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로 바꿨다. 그리고 그 럭셔리한 스타일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종규 사장님. 김종규 사장님이 받아들이신 미국의 멘토 덱서 예거 사장님. 지금 자꾸 하셨죠. 근데 덱서 예거 사장님이 알려줬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저는 여기 보면은 막 이거 호텔인 줄 알았는데 본인 집이고 또 자동차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본인 앞마당이고 그래요. 미국의 다이아몬드들은 오래돼서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런 멋진 집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고 열심히. 저런 집은 청소하기 힘들어서 이런 집에 왜 우리가 청소해요? 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저런 차들은 긁히면 큰일 나지 않나? 수리비가 돈이 많은데 무슨 수리비를 해요? 또 좋은 차 더 사겠죠. 여행,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 아닙니다. 아메 여행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너무 멋진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숨가쁘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런 미팅을 반복적으로 나오시면은 큰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 번의 설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녁 때도 미팅이 있으니까 저녁 미팅에서도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